예,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 자리에 남아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희준입니다. 김승태 교수님, 과분한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기초와 임상 분야를 주도하고 계시는 여러 연구자분들, 그리고 임상가분들, 그리고 한의대생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저희가 고민해왔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침치료가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일 앞서서 김규석 교수님께서 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연미정 교수님께서 원래 발표 더 잘하시는데 오늘 좀 떠셨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알찼다고 생각하는데 임상 연구로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임상 연구를 할 수 없는 것들은 사실 동물 모델에 적용해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모델에 적용해서 진행하신 기초 기전 연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실까봐 짧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기초 임상 통합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통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쭉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앞서서 임상과 기초 연구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한의원에 많이 내원하는 환자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 아토피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맞는 한약 처방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환자 관리를 위해서 이제 침 치료를 병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김규석 교수님께서 침 치료와 관련된 연구 질문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침 치료는 아토피 환자에게 증상 개선은 도대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면 침 치료는 몇 번 정도 맞으면 환자 증상이 호전될까? 아까 2주 정도 맞으면 증상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침 치료를 그만하고도 치료 효과가 유지가 될까? 아까 그와 관련된 것도 김기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것과 같은 게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연구 질문들을 개인 한의사분들께서 진료 과정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으시는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만 잘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한의사분도 잘 치료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 졸업하는 한의사분들도 잘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건 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침이 아토피 피부염의 어떤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인 연구 질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연미정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셨던 그림과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와 어떤 연구 질문을 만들 때는 질문이 명확해야 답도 구체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셔스 사이클이 있을 때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어떠한 연구 질문이 제일 먼저 생길 수 있냐 하면, 침치료는 환자에서 가려움증으로 인한 가려움을 줄이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었고, 이런 가려움증을 줄이는 현상 자체는 이런 비쇼스 사이클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지는 이 염증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침이 만약에 아토피 환자의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베네핏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한약 처방을 통해서 본치에 이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한의사다라고 하면은 본치에 이를 때까지 환자가 가려움증 조절을 못하면 중간에 드롭 아웃 될 확률이 되게 높죠. 끝까지 한의사의 치료를 못 따라올 수 있는데, 침치료를 통해서 가려움이 조절된다면
환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좋아질 수 있구나. 이렇게 가려움이 좋아지는 걸로 봐서 내가 이 한의사분들을 딱 따라서 끝까지 치료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의사가 원래 목표하는 본치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여미정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동반 증상과 관련된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침 치료는 이제 가려움증 조절 그 이상의 역할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혈에 침을 놓을 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곡지에 침을 놓는다라고 하면 곡지 근처에 팔꿈치 안쪽에 있는 아토피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경혈을 선택하려고 하면 안에 있는 오장육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침 치료를 하실 때는 요즘에는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까지도 고려하셔서 침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에게 침 치료의 역할을 우리가 경혈과 그리고 오장육부와 그리고 뇌신경계 이런 연결성까지 고려해서 치료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침치료는 단순히 가려움증 조절을 넘어서서 다양한 관점에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필요성 그리고 연구 동향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과 연구 단계를 설정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연구 질문을 삼았던 것은 앞서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효과가 있어야 기전을 보는 게 의미가 있죠. 효과가 없는데 기전 연구만 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침치료가 아토피 피부염 증상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먼저 찾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려움증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셔스 사이클이 개선이 되었을 때는 염증이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염증을 좋아지게 하는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저희가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앞에서 보신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예비 임상을 통해서 침치료의 조건을 확립을 했지요. 그래서 환자 맞춤형 침치료가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빈도는 주 2회가 좋은가, 주 3회가 좋은가, 두 개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 치료 기간은 2주부터 좋아지지만 4주 정도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본임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샘플 사이즈도 계산하고 본임상 연구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것은 침치료는 정말 거짓침 대조군에 비해서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었고, 치료 중단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지속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환자 유형을 나누어서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환자 유형 중에서 비위불화형 소화기에 이상이 있는 환자가 대략 50% 정도고, 그리고 김기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토피가 조금 더 심한 경향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에서 아토피 피부염 이외에 동반 증상 조절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임상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포함한 환자군이 mild to moderate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에게서는 불안과 우울증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개선되는 것도 알 수 없었지만, 저희가 동물 모델을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 정서장애, 불안이나 우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연구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동물 모델에서 효과가 있을 때 그때의 기전은 뇌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 수용체 조절이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침이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우선 가려움증 조절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전적으로 풀려고 할 때는
가려움증은 주로 뇌신경계에서 조절하는 탑다운 메커니즘이 관련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 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였고요. 그 건강인에게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fMRI 연구를 통해서 뇌 부위 중에서 푸테이먼과 미드 싱귤레이트의 연결성이 중요하게 관여한다. 그리고 또 저희가 찾아낸 흥미로운 결과는 침을 맞았을 때 부교감 신경의 활성이 높게 나타나는 사람이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면 침이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을 정말 좋아지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까 세로토닌 수용치에 관련된 얘기를 염미정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다양한 아토피 모델에서 침이 염증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확연하고 그리고 관련된 메커니즘도 명확하게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기반해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요. 소화기형 환자가 굉장히 중요한 유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뇌를 중심으로 한 가려움증 조절이 중요한 기전임을 발견한 것을 아울러서 그러면 저희가 환자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장과 뇌가 이어지는 장뇌축이 환자의 염증 개선과 아토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 질문을 이 연구 과정에서 도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가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이와 관련된 연구도 발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그리고 임상적인 근거의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맞추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언제 다 완성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은 미숙한 면이 있는 연구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임상적인 필요성에서부터 시작된 연구 질문이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연구 질문을 풀 수 있는 방법론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서로 협력해서 가능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냥 논문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소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가 다시 임상 현장으로 돌아가서 환자 진료에 근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연구자들이 보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여정에 함께 의견도 주시고 그리고 연구에도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기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의견과 제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연구는 김규석 교수님 그리고 이양숙 교수님, 최윤병 교수님, 함대영 교수님, 연미정 교수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일일이 여기서 함자를 거명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 여기까지 온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보다 더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발표도 또 저희가 또한 배우고 같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 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